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간병 파산으로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있는 가족분들 정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치권에서 적극 주장해 오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제도,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어제 제시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나라의 간병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서 엄청난 간병비로 고통을 받는 환자와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지 오늘 정부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바로 어제입니다.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제목만 보아도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소제목 보시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10.7조 원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가 확대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 요양병원 간병지원 단계적 제도화, 24년 7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7년에는 본 사업을 시행하겠다. 바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간 간병비 급여화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지만 이에 대해 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정부는 아직까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날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로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 선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경우는 간호사가 환자를 간병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1대1 간병이 불가능해서 중환자나 치매나 선망이 있어서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등의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가족들이나 치매를 앓는 환자의 가족분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어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손이 많이 가는 환자분들을 따로 전담하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는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으로 간호조무사의 종합병원 일자리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간호조무사 취업 계획 중인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맞게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이런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 인력도 더 많이 배치가 되고 의료기관과 간호 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등에게 제공되는 인력 배치 기준이나 인센티브 등의 처우 개선 내용이 본 자료에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요.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를 고정 댓글 링크 주소 누르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의 단계적 제도화입니다. 일단 2024년 7월부터 시행이 예고되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제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예고드린 내용이죠. 결국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자 정부에서 빠르게 확답을 지어 주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1차 시범 사업이 끝나면 2단계 시범 사업에서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할 예정이고 결과적으로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네요. 일단 모든 요양병원에 지원이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원 문제도 있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여기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 요양, 통합 판정 방식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환자분들이 이 간병비 급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면요. 의료 필요도가 최고도 및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으로 1등급 혹은 2등급인 환자가 우선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즉, 의료적 처치 기준으로 보아도 중환자이면서 간병 일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중증수급자인 1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의료 최고도 환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의 환자나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그런 중환자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도 환자라는 것은 사지마비인 분들이나 심한 욕창 등으로 특별한 의료적 관리가 요구되는 그런 환자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중증 환자분들일수록 간병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대부분 1:1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기준만 해당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인데요. 입원한 전체 환자 중에서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최소 50% 이상인 병원만 간병비 급여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요양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중증 환자의 가족분들은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병원 입원 시에 잘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간병비가 차등 지원이 되는데요. 의료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제공이 되고 의료 최고도 환자분들은 180일까지 기본 제공하고도 이후에는 본인 부담금을 매월 10%씩 인상해서 일정 기한 후에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번 발표 내용이 처음이다 보니까 내년 시범사업 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히 발표가 될 것입니다. 환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세부사항 발표가 되면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퇴원 후에 집에서 연속적인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는 장기요양 등급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를 요양 등급이 없는 퇴원 노인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소식과 방문형 간호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서 퇴원 환자에게 재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간병 파산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계획이 밝혀졌는데요. 앞으로 국민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간병비로 고통받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